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러 온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헤이븐 앤 허스라는 게임의 생 뉴비 가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12월 2일에 스팀에서 정식 발매되는 기념으로 작성해 보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이 가이드를 쓰면서도 생 뉴비이기 때문에 설명에 있어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게임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말할 때는 헤이븐 앤 하스라고 했었는데 하펜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헤이븐 앤 하스를 줄임말로 해서 하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하펜이란 이런 게임입니다. 멀티로 다양한 유저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RPG 게임이고 심지어 로그라이크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RPG인데 로그라이크인 경우엔 거의 없죠. 근데 이 게임에서는 죽음이란 영구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새 캐릭터를 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생존형 게임입니다. 몹 이외에 NPC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임이죠. 생존 게임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월드 게임인데 게임 내 범위가 엄청나게 넓고 광범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맵을 넓혀 나가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키워드로 하펜이란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게임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정 생성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 헤이븐 앤 허스를 치면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을 한 웹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저 로그인 버튼을 통해 계정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찾기가 어렵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 계정 생성을 했으면 당연히 게임을 설치해야겠죠? 여기 아래 제가 기재해 놓은 링크에서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게임은 자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을 설치할 때 자바도 함께 설치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거북이 친구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게임 다운받을 때는 무조건 폴더를 먼저 하나 생성해서 그 안에서 런처를 실행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게임을 찾는 어려움이 없이 한 번에 게임을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캐릭터 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상한 빛만 둥둥 떠다녀서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여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으로는 우측으로 쭉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갈림길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난 여자가 될 거다. 오른쪽으로 가면 난 남자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성별에 맞춰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연못이 하나 나오는데 이 연못에서 커마를 할 수 있습니다. 커마를 마친 뒤에는 다시 쭉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마법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법사 할아버지한테 이름을 알려드리면 그것이 바로 내 캐릭터의 이름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 오타를 냈거나 내가 기재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시면 다시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고 이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은 선택지인데요. 내가 스폰할 땅이나 마을이 있다면 스폰할 곳에 스폰 시크릿을 입력해서 그곳으로 텔레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 혼자 시작할 거야. 나 처음이야. 나 같이 하는 사람 아직은 없어. 한다면 이 단계는 스킵하고 바로 불 속으로 뛰어들면 됩니다. 캐릭터가 으아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하펜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캐릭터 생성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제가 이 게임을 시작한 뉴비의 입장으로서 이 게임을 했을 때 그래서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뉴비들이 처음 적응하기 위해 하면 좋은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UI 설명입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맨 왼쪽은 캐릭터 초성화이고 그 옆에 하트, 물, 번개는 순서대로 체력, 스태미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 아래 사람이 움직이는 아이콘은 현재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보여주는 곳이고 그 아래는 캐릭터의 버프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바로 그 옆에 노란색은 현재 착용 중인 장비를 보여주는 칸인데 시작하면 알몸이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 아래 주황색은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퀘스트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퀘스트를 깨는 건 성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퀵슬롯 칸인데 본인들이 많이 쓰는 스킬이나 제작법들을 넣어놓는 곳이에요. 하늘색은 채팅창인데 뉴비인 저는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이 게임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게임이라 가끔 보다 보면은 알 수 없는 언어들도 막 올라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우측의 파란색은 옵션 및 인벤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들인데 직접 눌러보고 탐색하면서 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보라색은 액션 및 제작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게임을 하다 보면 저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혼자 이것저것 탐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단축키들입니다. 자, 인벤토리는 탭, 장비창은 컨트롤 E, 캐릭터 시트는 컨트롤 T로 열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열어보면 익숙하겠는데 캐릭터 시트는 타 게임들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라 아래에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엔 이 세 개만 있지만 옵션에서 다른 단축키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단축키를 내가 쓰기 편한 대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들어가셔서 막 만져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제가 자주 썼던 단축키들을 생각해 본다면 인벤토리에서 컨트롤 좌클릭으로 아이템 떨구기 정도가 있겠네요. 다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캐릭터 시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겁니다. 캐릭터 시트에는 5가지 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능력치 탭입니다. 여기에서는 힘, 민첩, 지능 등의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치는 음식을 먹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다음은 기능치 탭인데 전투, 탐사, 제작 등의 기능치를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기능치 같은 경우에는 LP를 투자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술은 각종 행동들을 하기 위한 기술들인데 이 또한 LP를 사용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네 번째 탭에서는 현재 캐릭터의 부상 상태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거나 약을 사용하여 치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퀘스트 탭입니다. 퀘스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퀘스트를 확인이 가능한데 마지막으로 퀘스트 탭입니다. 퀘스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퀘스트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반 튜토리얼 퀘스트를 깨면 LP를 많이 주는데 이걸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치와 기술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엔 튜토리얼을 따라서 게임을 진행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아주 중요한 핫펜을 꽂힌 인식하기입니다. 인식하기라는 단어는 타 게임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좀 생소한 단어죠. 자, 게임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은 생존 게임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처음부터 다 자급자족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이라는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물체가 인식되어야지만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나무 보이죠? 제가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나뭇가지, 예를 들어 여기 달려있는 사과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직접 사물을 우클릭해서 pick fruit, take bark 이런 것들을 직접 눌러야지만 인식이라는 게 됩니다. 물체가 인식되어야지만 해당 물체를 사용해서 만드는 물건들이 해금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인식에서 다시
자, 두 번째로 인식의 좋은 점은 인식하는 과정에서 LP를 준다는 점입니다. LP를 모아야 캐릭터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식하기는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체들은 다 우클릭하면서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돌도 색마다 다 인식이 다르고 나무도 모양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인식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필수 인식 아이템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무, 돌 이런 건 당연하고요. 이제 초반에 만들어야 될 아이템의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 버치나무입니다. 버치나무는 이렇게 하얀색 껍질을 갖고 있는 나무인데 이 버치나무에 상호작용을 해서 버치나무 나무 껍질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인식하기 위해서 월드 이곳저곳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스태미너가 많이 부족해지는데 이때 물을 마시면 스태미너가 한 번에 바로 차거든요. 그때 그 물을 마시려면 필요한 물컵이 바로 이 버치나무의 껍질로 만들어집니다. 그 옆에 뼈와 가죽은 동물을 잡으면 나오는데 처음에는 가장 만만하게 잡을 수 있는 동물이 다람쥐라 다람쥐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동물을 잡고 해체하면 뼈와 가죽을 획득 가능한데 여기서 뼈로 사유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은 나중에 매우 중요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모아놓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스핀들리 탭 루트라고 맵 곳곳에서 보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인데 이렇게 나뭇가지 뭐처럼 생겼죠. 이것으로 말하자면 각종 물건 제작 시 스트링, 즉 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초반뿐만 아니라 그냥 후반까지도 아주 계속 쓰이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인벤토리가 허락하는 한에서요. 이렇게 인식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스태미나도 딸리고 에너지도 딸리고 무시무시한 동물들도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에너지가 딸리면 밥 먹으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요리를 하고 밥을 먹겠어요. 그냥 우리는 야생에서 딴, 나무에서 딴 과일들, 풀숲에서 딴 베리들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스태미나가 부족해지면 물을 마십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버치나무 껍질로 만든 그 물컵으로 강가의 물을 우클릭하면 컵에 물이 담겨지고 이제 그걸 마시면 스태미나가 쫙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탐험하다 보면 멧돼지, 곰, 무스, 오소리, 뱀, 박쥐 막 이런 무시무시한 동물들도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물들 신기하다고 귀엽다고 막 다가가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세요. 얼타다간 여기 이미지에 있는 이 아이처럼 상처투성이와 함께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100% 기절해요. 그리고 곰 같은 경우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야생동물은 항상 조심합시다. 다음으로는 LP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위에서 계속 LP 벌어야 된다, LP는 중요하다 이러면서 언급을 해왔는데 LP는 러닝 포인트의 줄임말로 게임에서 이 어빌리티나 스킬을 배울 때 무조건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약간 거의 재화처럼 쓰이고 이 LP를 많이 모아야지만 내 캐릭터의 성장이 빨라진다고 보면 돼요. LP를 얻는 방법에는 인식하기, 그리고 퀘스트를 진행하면서도 LP를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터디라는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스터디란 단어는 처음으로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다음 PPT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터디란 LP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스터디는 아이템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야생에서 인식을 통해 채집을 하거나 아이템을 조합해 제작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스터디하는 법은 꽤 간단합니다. 자, 스터디 리포트 옆에 보이시죠? 저기다가 스터디를 집어넣기, 그리고 스터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입니다. 그런데 스터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현실 시간 기준으로도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보면 스터디가 끝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늘색 이 부분을 보면 스터디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스터디가 끝났을 때 얻을 수 있는 LP 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진짜 거의 끝났습니다. 앞서 말했던 다양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나무를 벤다던가 뭐 물건을 만든다던가 뭐 돌을 캔다던가 등등의 행동들을 하기 위해선 초반에 배워야 할 스킬들이 있습니다. 얘네는 필수적으로 배워야지만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 무슨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위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루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 보이는 제가 잘 표시해 놓은 8가지 스킬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만약에 이 스킬들이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아래 제가 적어 놓은 링크에 들어가서 아주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찍지만 나중에 배우는 스킬들은 직업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상이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LP를 사용해서 찍어야 하는데 초반 스킬이다 보니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찍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유지를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뼈를 사용하여 사유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유지는 이 뿔 달린 해골처럼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게임은 오픈월드의 MMORPG다 보니까 사실 나 빼곤 모두가 다 적이에요. 물론 나랑 같이 하는 친구는 아군이겠지만. 그래서 내가 만드는 내 물건들은 전부 다 야생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때 내 물건, 즉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사유지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물건들 이제 뭐 금고에 보관하거나 집 안에 보관하잖아요. 집 밖에 금덩이에 내놓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유지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른 사람이 뺏어가거나 부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범죄 스킬을 찍는다면 이것도 가능해지는데 뉴비인 우리에겐 아주 관련이 없는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스킵하겠습니다. 즉, 사유지는 핫펜에서 가장 먼저 지어야 할 구조물입니다. 근데 사유지 재료를 보니까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 뷰티풀 드림 1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꿈이에요. 이건 야생에서 구할 수 없고 드림캐쳐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드림캐쳐는 여기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재료는 나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드림캐쳐를 먼저 짓고 20분 뒤에 나오는 꿈을 갖고 사유지를 지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사유지도 금방 지을 수 있게 돼요. 자, 사유지를 짓는 단계까지 마무리했다면 당신은 이제 저와 같은 어엿한 핫펜 뉴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을 최대한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핫펜에 입문하고 싶었는데 정보가 적어서 좀 시작하기 어려웠다거나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유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